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묵직함, 손발이 차가운 느낌, 이유 없이 찾아오는 피로감.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인지 아니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저 역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고민을 들으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화와 질병의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증상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증상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나 거창한 방법이 아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불안은 조금 덜어지고 대신 희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여러분의 장수 점수 1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손가락이 꼭 끼는 느낌이 들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려 할 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 정도가 이런 가벼운 불편함을 느끼지만 병원을 찾거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그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순환과 대사 부분에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돌지 못하거나 세포들이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붓기와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미정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손발이 심하게 붓고 어지러운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저녁을 짜게 먹어서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한 달 넘게 계속되자 불안해져서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액 검사와 기본 검진을 진행했고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혈액순환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영양 상태도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보다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그분은 평소 국물 요리를 좋아해서 염분 섭취가 많았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서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여 몸속 수분 균형이 깨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순환 장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국물 대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아침에는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챙겼습니다. 반찬의 간도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맛이 심심하고 불편했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붓는 느낌이 확연히 줄었고 어지러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3주째에는 몸이 한결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고 한 달 뒤에는 가족들도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닌 단지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몸의 기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몸 상태를 간단하게라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패턴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날은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에 잤는지를 기록해보세요. 손발이 붓는 날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짠 음식을 먹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딱 1분만 시간을 내어 몸 상태를 점검하세요. 어지러운가요? 손발이 붓거나 차갑나요? 이런 작은 체크만으로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유난히 졸음이 쏟아진다면 이것도 대사 기능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메모해두세요. 증상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예전보다 기운이 없을까? 왜 같은 일을 해도 피곤함이 오래 갈까?
젊었을 때는 하루 자고 나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씩 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여러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생활 습관들이 천천히 몸의 환경을 바꿔놓은 결과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거나 저녁을 늦게 먹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움직임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몸속 환경이 조금씩 산성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고 미세한 염증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붓고 빨개지는 걸 떠올리시겠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혈관벽에 조금씩 쌓이거나 관절 사이에서 조용히 진행되거나 세포 하나하나에 스트레스를 주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미세 염증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것을 치유하느라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결과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장영수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입맛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짠 음식을 좋아했고 특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즐겨 드셨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도 식탁에 빠지지 않았고 매 끼니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이런 식습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도 자주 깨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종합검진을 권했고 그분은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다행히 암이나 심각한 장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도 살짝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오랜 기간 높은 염분 섭취로 인해 몸속에 미세 염증이 쌓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증상이 반복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짠 반찬을 줄이고 국물 요리 대신 찜이나 구이 요리를 늘렸습니다. 김치도 덜 짠 것으로 직접 담갔고 젓갈과 장아찌는 아예 식탁에서 치웠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음식이 맛없게 느껴졌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다양한 향신료로 맛을 내면서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낮 시간에 졸음이 덜 쏟아졌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밤에 깊게 잘 수 있었고 낮에도 활기가 생겼습니다. 재검진 결과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개선되고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짠 음식이 그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가끔 외식을 하면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져서 불편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체내 염증과 대사 불균형은 약물보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염분을 조금만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의 흐름이 달라지고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고 그 결과 피로가 줄고 활력이 생깁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물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오전에 1잔, 점심 전후로 1잔씩 이런 식으로 나누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의 간을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줄여보세요. 10%만 줄여도 일주일이면 혀가 적응합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져서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밤새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고 저녁이 되면 몸은 더 지쳐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아침이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고 커피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맛이 없기도 하고 준비하기 귀찮기도 하고 혼자 먹기 쓸쓸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아침의 대사 활동은 하루 전체의 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 휴식 모드에 있다가 아침에 깨어나면서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물을 마시지 않고 몸을 깨우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늦게 시작되고 그 결과 무기력함이 오전 내내 이어지는 겁니다. 김성도님이라는 75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혼자 사셨고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습관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커피만 한 잔 드신 뒤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점심을 든든히 드시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산책을 나가다가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고 가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걱정이 된 자녀분이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밤사이 몸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혈당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활동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아침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작은 양이라도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우유 한 잔이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자녀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전화로 확인해주면서 습관을 만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그분은 아침에 조금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주째에는 산책 나가는 게 한결 가벼워졌고 어지러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족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침 루틴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침의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장을 깨워 소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더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과 관절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실천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10번 정도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대 방향으로 5번. 이것만으로도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창문을 열어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서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 음식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오래 굳어진 습관인데 지금 와서 바꿔봤자 소용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반응이 빠릅니다. 특히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개선하는 식재료들은 단기간에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몸속 염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만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염 효과가 있는 식재료들은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하게 식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끼 한 가지씩이라도 좋은 재료를 추가하는 겁니다. 노정희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심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팽팽하게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다리에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미세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항염 식단을 병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분은 딸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에는 고구마를 쪄서 한 개씩 먹었고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두부를 반찬으로 추가했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두를 조금씩 먹었고 요리할 때는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들이 그립기도 했고 새로운 음식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주고 함께 식사하면서 응원해주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신기하게도 다리가 조금 덜 붓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2주째에는 확실히 저녁에 양말 자국이 덜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다리의 무거운 느낌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가족들은 피부가 환해지고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거울을 보면 피부톤이 밝아진 게 느껴졌고 눈가의 다크서클도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재검진 결과 염증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런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함께 식단을 바꾸면서 모두 건강해졌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분은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항염 식재료를 한 가지씩 식사에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소량 변화가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브로콜리 한 송이, 내일은 고구마 한 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면 어느새 건강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브로콜리, 고구마, 호두, 올리브유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몇 끼 추가해보세요. 브로콜리는 삶아서 간장에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고 고구마는 쪄서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호두는 하루 5개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고 올리브유는 나물 무칠 때나 볶음 요리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3일치 건강 반찬을 미리 준비해두면 평일에 훨씬 수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의욕 있게 시작하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큰 목표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무 큰 계획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겠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목표는 처음 며칠은 가능할지 몰라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지만 매일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윤상배님이라는 66세 어르신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관리가 늘 작심삼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면 며칠은 열심히 걷고 식단도 조절하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도 아니고 딱 10분만 걷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5일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10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정도였고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작은 목표는 쉽게 지켜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빼고는 거의 매일 10분씩 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웠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2개월째에는 10분이 짧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15분으로 늘렸습니다. 억지로 늘린 게 아니라 걷다 보니 더 걷고 싶어서 늘어난 겁니다. 3개월째에는 20분까지 늘어났고 이제는 걷는 게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가면
오히려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고 전반적인 체력도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말했고 그분은 너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걷기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다른 변화들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분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매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 경험이 알려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건강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10분의 실천이 오히려 6개월 뒤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1시간을 일주일 하는 것보다 하루 10분을 6개월 하는 게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큰 자극보다 작지만 규칙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10분 규칙을 하나만 정하세요. 10분 걷기도 좋고 10분 스트레칭도 좋고 10분 명상도 좋습니다. 자신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 달마다 작은 노트에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몸무게나 혈압 같은 수치도 좋지만 기분이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는지 같은 주관적인 느낌도 적어보세요.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자신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그게 다시 동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솔직해집니다. 좋은 것에는 빠르게 반응하고 나쁜 것에는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만큼 변화에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한 달 뒤의 활력을 만들고 6개월 뒤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신호에 작은 변화로 응답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그리고 밝은 미래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